저희 아이 일 맡은 거 하기 힘들다고 하네요. 어려운 일은 주지 마세요. 신입사원 입사 3주차. 그 직원의 엄마에게서 제 휴대폰으로 직접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20년 넘게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중견기업에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우리 팀에 새로운 신입사원이 배치됐어요.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24살 여성 직원이었습니다. 첫날부터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출근 첫날 오리엔테이션에서 회사 규칙과 업무, 매뉴얼을 설명했는데 집중하지 않고 계속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더군요. 긴장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처음엔 떨리고 어색하니까요. 저도 신입 시절이 있었으니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업무를 천천히 가르쳐 줬습니다. 기본적인 문서 작성법부터 시작했어요. 회사 양식에 맞춰 보고서 쓰는 법, 이메일 예절, 전화 응대하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알려줬습니다. 다른 선배 직원들도 친절하게 도와줬습니다. 점심시간에는 같이 밥 먹으러 가고 커피 타임에도 불러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라고 했어요. 우리 팀은 원래 분위기가 좋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일 처리가 유난히 느렸습니다. 다른 신입들은 하루면 끝낼 간단한 문서 작성을 이틀, 사흘씩 끌었어요.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사람마다 속도가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더 자세히 알려줬습니다. 옆에 앉아서 하나하나 같이 작성하면서 요령을 알려줬어요. 하지만 2주가 지나도 3주가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느려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실수도 잦았습니다. 날짜를 잘못 적거나 숫자를 빼먹거나 파일을 엉뚱한 곳에 저장하거나.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다음부턴 꼼꼼히 확인하세요. 처음엔 이렇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1번, 2번, 3번. 같은 실수를 반복해도 참았어요. 그러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당일 안에 작성해야 하는 중요한 보고서가 있었어요. 난이도가 높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양식에 맞춰 데이터만 입력하면 되는 간단한 문서였죠. 오전 9시에 업무를 지시했습니다. 오늘 퇴근 전까지 이 보고서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양식은 여기 있고 데이터는 이 폴더에 다 정리돼 있어요.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고요. 네, 알겠습니다. 대답은 시원하게 하더군요. 그래서 안심하고 제 업무를 봤습니다. 오후 3시쯤 확인차 물어봤습니다. 보고서는 어떻게 돼가요? 아직 진행 중이에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퇴근 시간인 6시까지는 3시간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5시 30분쯤 다시 물었습니다. 거의 다 됐죠? 조금만 더 하면 돼요. 좀 불안했지만 30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퇴근 시간이 됐는데도 제출이 안 됐어요. 자리에 가보니 아직도 작업 중이더군요. 아직 못 끝냈어요? 네, 좀 어려워서요. 하루 종일 뭘 한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8시간 동안 앉아 있었는데 간단한 문서 하나를 완성하지 못했다는 게 말이 안 됐어요. 그럼 내일 아침까지 꼭 제출하세요. 이건 꼭 필요한 자료예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날 월요일 아침에 출근했습니다. 제일 먼저 확인한 건 그 보고서였어요. 하지만 메일함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9시가 되어 신입사원이 출근했습니다. 자리로 불러서 물었습니다. 보고서는요?
그게 말을 더듬더니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 집에서 하려고 했는데 파일을 못 가져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참았던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금요일에 하루 종일 시간 들였잖아요. 그리고 주말까지 있었는데 아직도 못한 거예요. 이건 급한 자료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사는 학교가 아니에요. 정해진 시간 안에 일을 끝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제 시간에 하는데 왜 당신만 못하는 거예요? 좀 강하게 말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건 교육이었어요. 회사 생활이 뭔지 알려줘야 했으니까요. 빨리빨리 하세요. 오늘 점심시간 전까지는 꼭 제출하고요. 그렇게 말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혼내는 것도 지치는 일이더군요. 점심시간이 되기 전에 보고서가 제출됐습니다. 확인해보니 오타도 많고 빠진 내용도 있었지만 일단 형식은 갖춰져 있었어요.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월요일이 지나갔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출근해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혹시 팀장님이세요? 낯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중년 여성의 목소리 같았어요.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저는 엄마입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신입사원 엄마라고? 네. 누구요? 우리 딸 응이 엄마예요. 저희 아이가 팀장님 밑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24살 성인의 엄마가 회사 상사에게 전화를 한다고.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아, 네. 무슨 일이시죠? 최대한 예의를 갖춰 물었습니다. 설마 무슨 큰일이 있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엄마가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일 맡은 거 하기 힘들다고 하네요. 네. 너무 어려운 일을 시키지 마세요. 아직 신입인데 그렇게 어려운 걸 어떻게 해요? 황당했습니다. 제가 무슨 특별히 어려운 일을 시킨 것도 아닌데 말이죠. 어머니, 저희가 특별히 어려운 업무를 드린 건 아닌데요. 신입사원이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문서 작성 같은 거예요. 그래도 우리 애가 힘들다는데요. 그리고 빨리 하라고 재촉했다면서요. 사람이면 느리게 할 수도 있지. 팀장님은 처음부터 다 잘했나요? 목소리 톤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따지는 투였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화를 내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어머님, 저도 신입 시절이 있었고요. 물론 처음엔 서툴렀죠. 하지만 하루 만에 해야 할 일을 다음 날까지, 아니 주말까지 넘겨서 월요일에도 안 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재촉이 아니라 당연한 지적이에요. 그래도 그렇죠. 우리 애가 얼마나 상처받았는데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상사가 업무 지시하고 기한 지키라고 하는 게 상처라니. 어머님, 죄송하지만 회사는 놀이터가 아닙니다. 무조건 감싸주는 곳도 아니고요. 그리고 자선 사업하는 곳도 아니에요. 정해진 업무를 제 시간에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뭐라고요? 지금 우리 애를 놀러 온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회사 생활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면 버티기 힘들 거예요. 제 목소리도 점점 단호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부모님이시면
딸의 투정을 무조건 들어주는 게 아니라 담대히 해나가도록 뒤에서 지켜봐 주셔야죠. 아기 다루듯이 일일이 일으켜 세워주고 업어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지금 나보고 애를 잘못 키웠다는 거예요? 완전히 흥분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당신이 뭔데 남의 자식 교육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해요. 점점 말이 거칠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 오늘 이 전화한 건 회사에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따님은 저희 팀과 함께 가는 게 어려울 것 같네요. 뭐? 지금 우리 애 자르겠다는 거예요. 그건 회사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부모님이 나서서 회사 업무에 간섭하시면 어떤 회사에서도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자 그 엄마가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이 X 같은 X. 우리 애가 뭘 잘못했다고. 당신 같은 X의 팀장을 해. 어떻게 사람을 그 따위로 대해. 욕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온갖 비속어가 들렸어요. 저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20년 넘게 회사 생활하면서 이런 일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바로 인사팀에 연락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통화 내용을 보고했어요. 인사팀장도 황당해하더군요. 이런 케이스는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일단 해당 직원과 면담을 진행하겠습니다. 오후에 그 신입사원이 인사팀에 불려갔습니다. 1시간 정도 면담을 하고 돌아왔는데 얼굴이 새하얗더군요. 다음 날 그 직원은 사표를 냈습니다. 정확히는 권고사직을 받은 거였죠.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을 계속 둘 수 없었던 겁니다. 24살 성인이 업무가 힘들다고 엄마한테 전화해서 회사 상사에게 항의 전화를 하게 만들다니. 이게 정상적인 사회인의 행동일까요? 회사는 학교가 아닙니다.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듯 무한정 기다려주고 감싸주는 곳이 아니에요. 정해진 시간 안에 맡은 업무를 완수해야 하는 곳입니다. 물론 신입사원이니까 서툴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선배들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천천히, 차근차근. 하지만 그건 노력하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간단한 문서 하나 작성 못하고 주말까지 넘기고도 월요일에 제출 못하는 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엄마에게 전화해서 상사 욕하고 항해 전화하게 만드는 거 이미 사회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녀가 사회생활에서 힘들어한다고 해서 무조건 편을 들어주는 게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힘들겠지만 그게 사회야. 조금만 더 힘내봐. 이렇게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게 진짜 부모의 역할 아닐까요? 회사에 전화해서 상사에게 항의하는 순간 그 자녀는 어떤 회사에서도 살아남을 수 없게 됩니다. 저는 지금도 그 전화 통화가 생생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게 걱정됩니다. 사회는 냉정합니다. 하지만 그 냉정함 속에서 성장하는 게 어른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걸 부모가 가로막으면 자녀는 영원히 어른이 될 수 없습니다.